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전망대의 송지인입니다. 오늘은 시민주권 강화와 미래성장을 도모해 시민이 항상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는 광명시, 바로 박승원 광명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명시는 올해 초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신속하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배경과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네, 코로나 이후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고금리 시대 그리고 지난 해에 내란 전국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골목 경제를 지키고 서민 경제를 챙겨나가는 민생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정치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골목 경제를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올 1월에 광명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민생안전지원금을 결정하게 됐고, 저는 그것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민들의 호응도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반응은 어땠나요?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2월 달에는 매우 비수기여서 1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평균 20% 내지 30% 이상의 새로운 매출이 형성되어지면서 골목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생겼었고요. 시민들께서는 이 민생안전지원금으로 시장, 골목 경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었고, 현장에 가면 특히 식당에 가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광명시가 2년 연속 일자리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수상 성과도 거뒀는데요. 광명시가 추진하는 맞춤형 일자리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노인 일자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별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청년, 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노인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 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는 창업 지원과 또 청년 인턴 사업, 이런 사업들 좀 꾸준히 좀 진행을 해서 그걸 통해서 더 취업을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일을 좀 진행해 왔고요. 특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시니어 카페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공공시설에는 웬만한 시니어 카페를 많이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이나 또 인생 플러스 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는 교육프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일자리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광명시의 일자리가 높은 그런 도시로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8만 호 이상이 공급되는 수도권 서남부 최대 규모의 주거단지입니다. 교통 문제가 핵심 과제 중 하나일 텐데요. 신도시의 성공은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교통대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민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생활권 전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 가려면 직주락, 기본적으로 그곳에 집도 있어야 되고 기업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로나 철도를 연결하는 작업들이 3기 신도시 진행하면서 국토부 LH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대중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관통하는 광명시흥 철도도
연결하기로 했고요. 현재 국가철도 5차만 계획에 시흥에서 광명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신천한 신림서 연결하는 작업도 현재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서울 방향 직결 도로를 4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러한 교통대책들은 저희가 충분히 마련해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3기 신도시의 충분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포츠와 공연이 결합된 K-팝의 이제 대표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K-아레나 공연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현재 광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광명시가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자산화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지역에 있는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될 수 있는 자원순환 경제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저희 광명 같은 경우에 지역 기업에서 그 어떤 구매를 하는 이 공공구역 매우 약합니다. 20%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 안에 있는 지역 기업들을 구매하고 지역 안에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의 부가 지역 안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 부서에서 지역의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세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뭔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삶이 모두가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의 경제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이런 도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을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명시가 실제 추진 중인 사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천의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단체 이런 워크숍을 지역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안에서 소화하고 또 지역의 그런 기업들이 그것을 하게끔 한다든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든지 사회적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시장의 목표에 있는 정원을 가꾸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기후 활동을 하게끔 한다든지 하고 그런 이제 창업을 하게끔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대표적인 농협이나 기아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구매 활동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광명시도 선도도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광명시가 이 과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13개 중에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이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은 차별 없는 사회, 양극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는 다 똑같죠. 함께 그 권리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광명을 만들어가자 하는 측면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광명시는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사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사회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아동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권리를 기본적 권리, 보편적 측면에서의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의 예를 들면 광명시가 50대의 광명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지원금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늘 이제 인생 2막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65세 어르신들한테는 무상교통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교통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 도시 안에서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런 교통약자들한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후 대응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그리고 뭐 촛돌이면 촛돌 축하금,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무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러한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나하나 빈틈없이 해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기본사회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고요. 결국 불평등을 좀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차별을 완화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두가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광명시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올해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100여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10건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사업을 일부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우리 광명 시민들이 책을 사보면 그 책값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인 거고, 정말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시대에 자신도 변화해 나가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 도서 캐시백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광명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도시를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광명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주권 도시를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 시민 여러분들이 광명시정에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의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과 함께하는 미래 광명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